안녕하세요. 로봇 설계 직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편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소개를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설명의 링크를 통해 한 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이 나오기 한참 이전에도 이미 인류는 자동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토마타입니다. 오토마타라는 것은 기계로 동작하는 자동인형 혹은 장치를 말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9세기 무렵에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17세기 무렵에는 태엽과 톱니바퀴로 구동하는 정교한 자동인형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엽은 전기 모터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돌리지 않아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래밍대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로봇들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로봇 분야의 트렌드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단순한 반복 작업만 가능했는데 정해진 프로그래밍대로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로봇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바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로봇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안전한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협동 로봇, 혹은 코봇이라 불리는 로봇입니다. 기존의 자동화 공정에 사용되던 산업용 로봇은 너무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 근처에는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펜스가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위한 공간이 매우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협동 로봇은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간과 작업의 효율성이 증가된 형태입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입니다. 이동성과 조작 능력을 결합한 형태로 복잡한 환경에서 물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 팔이 한 곳에 고정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경우 매우 큰 공사를 해야 할 정도였다면, 모바일과의 결합으로 인해 필요한 위치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가 쉬워졌고, 그로 인해 공장 라인 또한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 로봇의 가상 복제본으로 가상 모델을 통해 실제 로봇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간섭이나 충돌에 대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트렌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움직임을 가지며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 업계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람의 감정 변화까지 인식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접목되기도 합니다.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로봇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로봇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월드 로보틱스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로봇 활용도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즉, 로봇 사용량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신규 로봇 설치량은 좀 낮은 편입니다. 개발에 대한 국가 경쟁력 또한 아쉬운 수준이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자체적인 기술력 문제도 있으며 판매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과학기술 R&D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 삭감. 다음 편에서는 로봇공학자라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편을 더 빨리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롭스토리였습니다.